공백, 특별호 여름방학, emptiness, 돌아온 방학, 여름방학.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말입니다. 학교를 졸업하며 다시는 없을 줄 알았던 그 방학이 돌아온다면 어떨까요? 그 생각만으로도 저절로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어릴 적 맞이했던 방학 첫날 아침을 기억하나요? 평소보다 늦게 눈을 떴는데도 아무도 깨우지 않던 그 아침. 선풍기 소리와 함께 들려오던 매미 울음. 창문 너머로 쏟아지던 눈부신 햇살. 냉장고에서 꺼낸 아이스크림 하나를 들고 아무데나 털썩 앉아도 괜찮았던 그 시간.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한 달이나 남아있다는 그 엄청난 기분. 어른이 된 지금도 가끔 그때의 감각이 그리워집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문득 그런 여름방학, 그 공백의 시간을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다면 어떨까 하고요.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평소 외향형인 저는 방학이 되면 가장 먼저 가고 싶은 곳이 조용히 혼자 걷거나 쉴 수 있는 선유도 공원 같은 공간입니다. 반면 내향형인 친구는 사람이 많고 활기찬 동네인 성수동, 그리고 서울숲으로 가장 먼저 달려가고 싶다고 합니다. 평소의 성향과 쉴 때의 선호가 엇갈리는 이 작은 역설이 꽤 흥미롭지 않나요? 당신은 어떤가요? 사실 여름방학을 보내는 방식은 저마다 다릅니다. 미리 계획을 세워 목적지를 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나가서 걷다 보면 어딘가에 닿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용히 혼자 쉬고 싶은 날도 있고 사람들 속에서 에너지를 충전하고 싶은 날도 있습니다. 서울에는 그 모든 여름방학의 시간을 품을 수 있는 공원이 있습니다. 공백은 MBTI의 4가지 유형으로 서울의 공원을 나눠보았습니다. 저처럼 평소의 성향과 휴식의 성향이 다른 이도 있을 것이고 방학의 시간도 평소 성향대로 선택하는 이도 있겠죠. 아무렴 어떤가요?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이 글을 읽는 동안만은 지금의 바쁨을 잠시 내려두고 여름방학을 꿈꿀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공백과 함께 당신만의 방학 첫날을 시작해보세요. Nature. 공백은 여기로. 영감을 찾아. 이재희형. 서울숲 수은. 평소엔 조용하지만 쉴 땐 다릅니다. 쉬는 날만큼은 무언가 보고 싶고 무언가 흥미로운 일이 있는 곳에 가고 싶습니다. 조용한 일상을 보내는 만큼 휴일의 에너지는 반대 방향으로 터진다고 할까요? 그래서 공백을 디자인하는 수은이 선택한 곳은 성수동과 서울숲입니다. 팝업 스토어가 열리고 사람이 모이는 이 두 곳은 걷기만 해도 재미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 에너지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방학을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폭풍 같은 평일을 보낸 후 맞는 주말. 저는 온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에너지를 충전하는 편입니다. 큰맘 먹고 외출을 결심한 날에는 한번 나간 김에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라는 효율성의 법칙이 작동합니다. 최신 트렌드 탐색부터 자연 속 휴식까지 저는 이 모든 것을 최적의 동선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바로 성수동과 서울숲입니다. 성수역에 내려 친구와 미리 계획했던 이동 루트를 되새기며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가장 먼저 팝업 스토어와 쇼룸에 방문합니다. 제품 디자인은 물론 인테리어와 사이니지, 공간을 채우는 향기까지 모든 요소를 놓치지 않으려 애씁니다. 언제 어떤 장면이 새로운 아이디어로 이어질지 모르니까요.
사진으로 봤을 때 화면 너머로는 전해지지 않던 생생한 감각들을 느끼며 직접 경험하는 일은 어떤 온라인 정보로도 대체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실감합니다. 두세 곳을 방문하여 신체 배터리가 저전력 모드로 들어갈 때쯤 성수동 골목을 벗어나 서울숲 깊숙한 곳으로 초록빛을 찾아 들어갑니다. 바닥 분수 운영 시간에 맞춰 도착했더니 시원한 물줄기가 저희를 반겨줍니다. 적당한 그늘에 돗자리를 펴고 누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코끝을 간지리는 여름의 냄새, 느리게 흘러가는 구름, 머리 위로 지나가는 강아지의 신난 발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말소리. 저 역시 이 장면의 일부가 된 듯 힘을 풀고 감각에 집중해 봅니다. 평화에 감탄하기도 잠시, 자연은 존재 그 자체로 아름답다는 사실에 무력함을 느끼다가도 나뭇가지 끝에 아슬아슬하게 달려있는 이파리 하나, 땅 위로 튀어나온 뿌리 한 줄기 찬찬히 살펴봅니다. 그러다 보면 풀리지 않던 작업의 실마리가 보이기도 하고 새로운 작업의 시작점을 찾기도 합니다. 트렌디한 자극으로 감각을 깨우고 숲의 초록빛으로 마음을 정화하는 일, 저에게는 영감을 찾는 일입니다. 창작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라 외출의 에너지가 많이 쓰이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저에게 성수동과 서울숲은 여름방학을 보내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아이와 함께라면 이피영, 경춘선숲길, 재현. 제 성향은 필요 없어요. 5살 아이가 웃으면 그곳이 제 방학입니다. MBTI가 뭐든 상관없습니다. 여름방학의 기준은 단 하나, 아이가 신나는 곳. 공백 발행을 총괄하는 재현이 선택한 곳은 경춘선숲길과 화랑대 철도공원입니다. 옛 기차와 놀이터, 바닥 분수가 있는 이곳은 아이와 함께 하루를 보내기 좋은 공간입니다. 아이를 따라다니다 보면 어느새 어른도 함께 방학을 보내게 됩니다. 몸은 좀 피곤하지만요. 아이는 기차를 좋아합니다. 아이는 물놀이를 좋아합니다. 아이는 음악 분수도 좋아합니다. 물론 놀이터도 좋아하죠. 엄마는 꽃을 좋아합니다. 울창한 숲길도 좋아하죠. 아이와 엄마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갖춘 곳, 경춘선숲길입니다. 아, 아빠는 기차, 물놀이, 놀이터, 꽃, 숲길 등등 다 좋아합니다. 좋아할 겁니다, 아마도. 봄이면 경춘선숲길은 벚꽃으로 뒤덮입니다. 아이와 함께 친목을 징검다리 삼아 건노라면 봄바람에 벚꽃잎이 흩날립니다. 흩날리는 벚꽃잎이 많군요, 좋아요를 흥얼거리며 공릉동 도깨비 시장에 들러 군것질까지 하면 그야말로 내 인생의 봄날입니다. 여름이면 잎이 무성한 나무 그늘이 철길에 그늘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여름이면 뜨거운 철길을 식혀줄 물줄기가 솟아납니다. 경춘선숲길의 끝, 화랑대 철도공원 수경시설에서 시원한 물줄기가 흘러나오고 아이는 첨벙첨벙 물놀이를 즐깁니다. 발만 담가도 온몸과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경춘철교에서는 음악 분수쇼가 펼쳐집니다. 신나는 음악에 맞춘 시원한 물줄기와 화려한 레이저는 한여름의 더위를 잊게 합니다. 가을이면 조금은 센치하게 기차 카페에 앉아 커피 한 잔 마시며 떨어지는 낙엽을 볼 새도 없이 놀이터로 향합니다. 기차 카페 건너편에 하계 어린이 공원이 있거든요. 하필 바로 앞에. 그래도 테이크아웃은 성공했습니다. 커피 주문에 협조해준 아이에게 감사하며 커피 한 잔으로 놀이터를 버텨냅니다. 놀이터에서 빠져나와도 안심하긴 이릅니다. 기차 카페 옆 잔디마당엔 코알라가 있거든요. 코알라 품에 쏙 안겨 또 한참 동안 시간을 보냅니다. 겨울의 경춘선숲길은 차갑습니다. 그래도 가야만 합니다.
화랑대 철도공원에는 노원 기차 마을이 있으니까요. 스위스와 이탈리아를 옮겨놓은 것 같은 정교한 디오라마와 실제처럼 움직이는 미니어처 기차는 어른들도 즐겁게 합니다. 아, 경춘 선숲길에서는 봄에는 커피 축제, 여름에는 수제 맥주 축제도 열립니다. 이때만큼은 제발로 나선답니다. 이번 여름방학을 시작으로 경춘 선숲길의 사계절을 직접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꼭 아이와 함께. 당해봐라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서울의 별서, 아이제이형, 선유도 공원, 아름. 오로지 혼자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이 좋아요.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고요함이 좋습니다. 하루 종일 사람들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쉬는 날만큼은 조용히 혼자이고 싶습니다. 공백을 기획하고 만드는 아름이 고른 곳은 선유도 공원. 한강의 물결, 바람에 흔들리는 풀들과 새소리, 그리고 아무도 말 걸지 않는 그 고요함. 혼자 걷기에 딱 좋은 이 공원에서 비로소 충전됩니다. 옛 선인들이 만들었던 정원 가운데에는 별서가 있습니다. 거주지에서 조금 떨어져 산을 넘거나 물을 건너야 닿을 만큼 일상과 거리를 둔 휴식의 공간입니다. 저는 선유도 공원을 서울의 별서라고 생각합니다. 선유도 공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선유교를 건너야 합니다. 길지 않은 다리지만 저는 그 다리를 건너는 행위가 참 좋습니다. 지난한 일상을 저 육지에 두고 잠시 다른 시간으로 건너가는 의식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선유교를 건너 선유도에 발을 딛는 순간 도시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또 다른 세상이 시작됩니다. 공원 안에는 옛 정수장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을 따라 이어지는 시간의 정원에서는 공원을 다른 층위로 바라볼 수 있고 계단을 따라 내려오면 수생식물이 자라는 수생식물원과 담쟁이로 둘러싸인 녹색 기둥의 정원이 이어집니다. 산업시설과 자연이 공존하는 풍경은 선유도 공원만의 시간과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선유도 공원을 좋아하는 이유는 풍경만이 아닙니다. 어느 날은 이야기관에서 서투른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옵니다. 소리를 따라가 보면 이름 모를 누군가가 조용히 건반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서로 말을 건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역할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역할들을 잘 해내기 위해 애쓰다 보면 정작 나 자신으로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마음이 복잡해질 때마다 저는 선유도 공원을 찾습니다. 선유교를 건너는 짧은 시간은 일상을 내려놓는 시간이고 공원을 천천히 걷는 시간은 다시 나 자신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평소에는 외향적인 사람처럼 살아가는 제가 여름방학에 가장 먼저 떠올린 곳이 고요한 선유도 공원이라는 역설이 조금은 재미있습니다. 옛 선인들의 별서가 잠시 일상을 떠나 자신을 돌아보던 공간이었듯 저에게 선유도 공원도 그런 곳입니다. 이번 여름방학만큼은 서울의 별서에서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 하루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선유교를 건너 일상으로 돌아갈 때는 조금은 가벼워진 마음도 함께 데려오고 싶습니다. 서울의 빛, IP형, 남산공원, 지인. 남산에는 빛이 있어요. 그 빛을 따라 걷다 보면 몸도 마음도 정돈돼요. 공백의 사진과 편집을 담당하는 지인은 새롭게 이사갈 동네를 찾기 위해 8박 9일 동안 서울의 산과 둘레길을 걸었습니다. 고민 끝에 그가 선택한 곳은 서울의 중심, 남산 아래였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서울의 모든 길을 가장 자유롭게 누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남산과의 인연은 어느새 일상이 되었고, 남산공원은 그가 회복과 영감을 위해 가장 먼저 찾는 곳이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남산의 시간은 아무도 없는 고요한 새벽이나 한적한 평일 아침입니다. 어딜 가나 사람들로 북적일 것만 같은 남산도 이 시간만큼은 전혀 다른 풍경을 보여줍니다. 새소리와 숲냄새를 따라 남산 아래 소월길을 걷다 보면 이곳이 서울 한가운데라는 사실을 잠시 잊게 됩니다. 소월길 끝에는 한국 숲정원이 있습니다. 팔도 소나무 아래 가만히 서 있거나 벤치에 앉아 제철 꽃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정돈됩니다. 이제는 집 앞마당처럼 익숙한 곳인데도 매번 처음 온 것처럼 새롭습니다. 유독 생각이 복잡한 날에는 북측 순환길을 따라 달립니다. 나무 사이를 가로지르며 걷고 뛰다 보면 복잡했던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가끔은 부지런히 정상에 올라 일출을 보기도 합니다. 남산의 첫 빛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근슬에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렇게 홀로 남산을 흘러다니다 보면 가끔 뜻밖의 만남도 있습니다. 나무 사이를 오가는 새와 작은 생명들, 그리고 산책길 한편에서 여유롭게 쉬고 있는 고양이들. 그들과 차분히 같은 공간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매일 같은 길 위에서도 늘 새로운 빛을 보여주는 남산. 지난 4계절 동안 남산에서 작업한 사진들은 단순한 풍경이 아닌 계절과 생명의 기록입니다. 오늘도 저는 그 빛을 따라 카메라를 들고 남산으로 향합니다. 에필로그. 2024년 8월 20일 화요일. 날씨 아주 더움. 제목 괴물 이야기. 실화예요. 옛날 옛적에 아주 악한 괴물이 살았어요. 물론 지금도 살고 있지만 그 괴물은 아이들의 즐거움을 빼앗아갔죠. 결국 세상은 황폐해져 갔어요. 아이들은 그 괴물 이야기만 나오면 벌벌 떨었지요. 이미 일찍 그 괴물에게 잡혀간 아이들은 아침 내내 놀이터에서 볼 수 없었어요. 아이들은 결국 차례대로 괴물에게 잡혀가고 남은 아이들의 불안감은 커져갔죠. 도망칠 수도 없었지요. 결국 모든 아이들이 괴물에게 잡혀갔고 이제 아침 놀이터에는 아무도 볼 수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어린이들이 있는 집은 보기 드물었지요. 매일 아침 아이들 소리로 북적이던 도서관도 타닥타닥 어른들 타자 소리로 바뀌었고요. 이것도 다 그 괴물 때문이죠. 이제 그 괴물은 사라졌지만 또다시 찾아올 거예요. 엄청나게 무서운 괴물이죠? 그 괴물은 바로 계약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숙제. 이야기 짓기. 계약이 없다면 방학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을까요? 괴물 같은 계약이 있기에 방학이 그토록 눈부신 것처럼 바쁜 일상이 있기에 쉬는 시간이 더 달콤한 법입니다. 돌아갈 일상이 있다는 것, 어쩌면 그것도 꽤 괜찮은 일입니다. 자, 이제 슬슬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괴물이 찾아오더라도 너무 겁먹지 마세요. 늘 당신이 하던 대로 또 해나가면 됩니다. 방학은 또 돌아오니까요.